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릉비에 나와 있는 한 기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광개토대왕릉비에는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묘년 기사이죠. 광개토대왕릉비는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해 오늘날의 중국지방 지역에 세운 비석입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멸망한 뒤 이 비석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고,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난 1880년대에 들어서서야 현지 주민들에 의해 비로소 그 존재를 다시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883년 청나라의 스파이로 파견되었던 일본군 중위 사코 가케야키라는 인물이 광개토대왕릉비의 탁본을 입수하여 본국에 소개했는데, 당시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이 탁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묘년 기사를 발견하고는 이것이 임나 일본부설을 입증해주는 기록이라며 크게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측은 더 나아가 이 기사를 이용하여 과거 일본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며 자신들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런 일본 측의 주장에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인 정인보입니다. 정인보는 신묘년 기사에 고구려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석형도 신묘년 기사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주어가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자의적이어서 어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2년 제1사학자인 이진희 씨에 의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면서 신묘년 기사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그것은 일본의 광개토대왕릉비의 탁본을 처음 소개한 일본군 스파이 사코가 신묘년 기사를 변조한 탁본을 제작하였고, 이후 일본 육군 참모본부가 사코의 탁본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현지에 사람을 보내 광개토대왕릉비에 석회를 발라 글자를 변조했다는 이른바 탁본 조작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동아시아 역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진희의 주장은 1980년대에 이루어진 중국의 역사학자 왕건군의 연구 결과로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왕건군은 광개토대왕릉비가 세워지는 현지에 직접 거주하며 주변을 조사하고 현지인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비문에 석회가 칠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본군이 한 것이 아닌 현지 탁본업자들이 탁본을 보다 수월하게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얼마 뒤 중국에서 비문에 석회가 칠해지기 전에 제작된 원석 탁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보니 일본 측이 가지고 있는 탁본들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일본 측이 비문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진희가 제기한 조작설은 논파되었고, 신묘년 기사에 대한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작한 것도 아니라면 우리는 문제의 이 신묘년 기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최근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여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묘년 기사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고구려 왕실이 일부러 과장한 허구라는 겁니다. 신묘년 기사의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백제와 신라가 옛날부터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속민이라는 내용인데요. 신묘년 기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학자들은 그동안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고 당연시 여겨왔던 바로 이 구절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라는 내물왕의 조카인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낸 일이 있기에 속민이었다고 볼 약간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고구려의 속민이 절대 아니었죠. 혹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는 바로 백제의 13대 왕인 근초고 왕입니다. 근초고 왕은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국 원왕의 침략을 여러 번 격퇴했으며 371년에는 오히려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반격에 나서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바 있죠.
이후로도 백제는 광개토 대왕이 즉위하기 직전까지 고구려와 일진일퇴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며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경쟁했고요. 즉, 백제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고구려의 원수이자 라이벌인 국가였는데,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운 고구려 왕실은 백제가 옛날부터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속민이라는 거짓말을 기록해둔 겁니다. 이처럼 신묘년 기사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부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 이를 전제로 이어지는 신묘년 기사의 내용 역시 역사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잘 생각해보면 광개토 대왕 능비는 역사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일종의 정치적인 선전물입니다. 따라서 비문에다가 어느 정도의 과장과 왜곡을 일부 섞어 넣었을 가능성이 있죠. 다시 말해 광개토 대왕 능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100% 역사적 사실일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광개토 대왕 능비를 세운 고구려 왕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우선은 광개토 대왕 능비가 제작되던 당시에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광개토 대왕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벌인 결과 고구려는 평범한 국가에서 단숨에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고구려인들은 마치 중국의 중화사상과 비슷한 자신들만의 천하관을 형성했죠. 이에 따르면 고구려는 신성한 혈통을 지닌 주몽이 건국한 성스러운 국가로서 천하의 중심이며 동부여, 백제, 신라 등 주변국들은 옛날부터 고구려를 떠받들며 조공을 바치던 속국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진 않지만 어쨌든 바로 이러한 천하관을 기반으로 백제와 신라가 옛날부터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속민이라는 신묘년 기사의 전반부 문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전제로 비문을 작성하다 보니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정벌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이 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신들의 속민이었다고 설정한 백제를 광개토 대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벌했다고 적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비문에다가 옛날에 백제가 쳐들어와 고국 원왕을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소스리망 때부터 고국 양왕 때까지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광개토 대왕 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복수에 성공했다고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랬다간 백제가 옛날부터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던 속민이라는 전제에 심각한 모순이 생길 뿐만 아니라 광개토 대왕을 포함한 고구려 왕가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던 고구려 왕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왜라는 이질적인 존재를 소재로 활용하여 그럴듯한 명분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정복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역사학자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본 열도는 통일된 정치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여러 정치 집단들이 할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를 건너 대규모의 병력을 수송할 만한 기술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부의 외인 세력들만이 선진문물을 대가로 바다를 건너와 백제를 위해 용병으로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왕실은 이러한 외인들의 활동을 왜곡하여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격파한 뒤 신민으로 삼았다고 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구려 중심의 천하 질서가 어지럽혀졌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광개토 대왕이 출정한 것이라는 나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신묘년 기사는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침공한 진짜 이유를 사실대로 밝힐 수 없었던 고구려 왕실이 왜라는 존재를 끌어다가 억지 명분을 만들어 광개토 대왕의 출정을 미화하려고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무조건 맞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해석들 중 가장 객관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